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전치사의 이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전치사 with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with는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게 되는 전치사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전치사에 속하는데요.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활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하나를 볼 때 그 전치사는 무슨 뜻이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오늘도 with의 큰 뜻, 큰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with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with의 가장 큰 틀, 가장 큰 이미지나 개념은 함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나 누구랑 함께 밥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사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을 좀 더 확대해서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물이나 상황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도 with가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사람, 사물, 상황과 함께 한다는 뜻의 전치사 with의 활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죠. 나 친구랑 같이 있어. 그럼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요. My kids are with their grandmother. 나의 아이들이요, are 있어요. with 함께 그들의 할머니랑 같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My kids are with their grandmother. 이렇게요. 같이 있는 거죠. I have some cash with me. 나는 some cash,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금이 나와 같이 있어 같은 공간에.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현금 좀 갖고 있니? 그 말 또, 아, 나 돈을 안 갖고 나왔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떤 사물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 with를 쓰면 되는 거죠. 같은 공간이니까요. I have some cash with me. 자, 함께 있는데요. 있는 건 있는데 이게 몸이 같이 있는 거 옆에 그런 뜻도 되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더 상징적으로 같이 있긴 한데 마음이나 정신이 함께 있는 것도 with를 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게 영원히 함께 내가 너 옆에 붙어 다닐 거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또 함께 하는 것도 with를 씁니다. I'm always with you. 난 항상 너랑 함께 있어. 나 언제나 너랑 같이 있어. 이 말은 마음이나 정신이 항상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I'm always with you. 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너 나랑 같이 있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이 말은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그럼 눈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있지 어디 있어요? 무슨 뭐 그것이 귀신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야? 같이 있긴 한데 그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나 정신이 같이 있냐는 뜻이에요.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네가 멍 때리고 딴 거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럴 때 Are you with me? 너 내 말 듣고 있니?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내 말을 이해하는지 묻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는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내 말에 뭐 찬성하고 내 편이고 지지를 하는지 묻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 편이야? 내 말에 지지해? 그런 뜻도 돼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자, 함께 한다는 말도 두 번째는 함께 하다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함께 있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마음이 같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 함께 하다는 이 하다가 동작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나와요. 일반 동사가 나와서 그 동작을 혼자 안 하고 누구랑 같이 한다는 뜻이죠. 자, 볼까요? I went to the mall with my friend. 나는 내 친구랑 함께 쇼핑몰에 갔었다. 여기서 동작이 나오죠? went. 가다라는 동작이 나오죠. 이걸 혼자 안 가고 이 뒤에 나온 with 뒤에 나온 사람과 같이 이거를 한 거예요. 같이 갔었다. I went to the mall with my friend.
I studied with Jane. 나는 제인과 함께 공부했어요. 여기 일반적인 동작이 나오죠. 공부를 혼자서 안 하고 제인과 함께 공부를 한 거죠. I watched the movie with her. 나는 그녀와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볼 때 혼자 안 보고 그 옆에 그녀가 있었던 거죠. I watched the movie with her. 자, 함께 있거나 함께 할 때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하는 건 맞는데 이 뒤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나올 때, 그럼 사물과 함께 어떤 동작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는 사물과 함께 뭘 하나 볼까요? He opened the door with the key. 그는 키와 함께 문을 열었다? 그럼 문 열 때 키도 그 동작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 키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럴 때는 with 다음에 물건이 오면 사물과 함께 어떤 동작을 한 거라서 이 사물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뭘 했다라는 말이 되죠. She walks with a cane. 그녀는 cane,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걸어요. She walks with a cane. I made a soup with milk and cheese. 나는 우유와 치즈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숲을 만들었어요. I made a soup with milk and cheese. 자, 이번에는요. 함께 하는 건 맞는데요.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같이 있다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I bought a book. 내가 책을 하나 샀거든요.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책의 특징, 외모, 모습이 어땠는지 with로 나타낼 수 있어요. with a blue cover. 파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with a blue cover가 북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물건은 파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함께 하고 있는 책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bought the book with a blue cover. 또요. The girl with the long hair is my sister. 이번에도요. The girl인데 그 girl, 그 소녀를 묘사할 때 그 소녀의 그 외모에 어떤 특징을 잡아서 뭐가 있는 소녀죠. 그래서 그 특징을 말해줄 말 with가 그 특징을 설명할 그걸 지니고 있는 어떤 대상 바로 뒤에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걸이 아니고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는 여기까지 지워져. is가 동사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야.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또요. I like a girl.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하는데 그 소녀는 어떤 소녀냐면 with beautiful eyes. 그러니까 여기 with부터 beautiful eyes,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외모의 특징이 바로 앞에 있는 girl을 꾸미죠. 그래서 눈이 아름다운 소녀를 나는 좋아해. 그런 말이 되겠죠. I like a girl with beautiful eyes. 자, 이번에는요. 같이 있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물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상황과. 흔히 어떤 상황으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뭐일 때 with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래서 보면은 her face was wet with tears. 그녀의 얼굴은 젖어 있었다. with tears. 눈물과 함께. 그러니까 눈물과 함께 젖은 거니까 이 젖었을 때 이게 눈물은 이유가 되죠. 어떤 이유나 상황. 이것이 상황이나 이유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Her face was wet with tears. He blushed with embarrassment. embarrassment 이거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창피함을 말합니다. 창피해서 당황을 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것도 이유죠. 얼굴이 붉어진 이유 또는 어떤 상황이죠. He blushed with embarrassment. 그다음 I can't focus on my test with all of this noise. 나는 내 시험에 focus on,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바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나 이유는 with로 표현해서 이런 모든 그 소음, 여기저기 들리는 소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 상황입니다. I can't focus on the test with all of this noise. 자, 여러분, 지금까지 with에 대해서 함께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함께라는 것이 항상 누구랑 함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과 함께 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 이유를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요. with는요, 함께 있다, 같은 공간에, 또는 함께 하다. 어떤 동작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이용하다. 사물과 함께 하면 그 사물과 함께 뭘 하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 뭐를 가지고 있는 물건, 사람에서 그 특징,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쓰였고요. 어떤 상황이나 이유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한 경우로도 함께라는 뜻의 with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하겠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with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의 with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주세요. 첫 번째는요. He broke the window with a rock. 그는 돌멩이를 가지고 문을 깨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with가? 그렇죠. 어떤 물건, 이거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이용해서 그런다는 거죠. 뭐뭘 가지고 뭐 하다. I couldn't sleep well with the noise. 나는 그 소음과 함께 잠을 못 잔다? 이 잠을 잘 못 잤을 때의 그러한 이유는 이 소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상황과 함께 어떤 그런 이유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id you see a man with a mustache? 자, 여기 mustache 이 말은 콧수염이라는 뜻인데요. 너는 어떤 남자 봤니? 그 남자의 특징. 콧수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 봤어? 그런 말이기 때문에 man을 꾸미는 말로서 어떤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상의 특징을 더 with로 얘기할 수 있어요. I'm happy when I'm with you. 난 너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아. 그럴 때 함께 있다라는 그야말로 이것은 함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치사 with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죠. 자, 좀 더 확대된 어떤 의미까지 여러분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너 지금 그 책 갖고 있니? 지금 네 몸에 그 책을 지니고 있니? 갖고 와서 갖고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with를 써서 어떻게 말할까요? do you로 시작해서 댓글에 영작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우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치사의 이해 시간이죠. 자, 오늘은 to하고 at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단 to하고 at 자체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치사마다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서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다만 오늘은 뒤에 장소가 왔을 경우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to하고 at에 대한 전치사 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비교해 보게 됐는데요. 장소가 왔을 때 to는 그 장소로예요. to의 기본 의미가 어떤 방향성, 이동성, 어디를 향해 간다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 장소로라는 말에 간다 뭐 이런 뜻이고, at은 만약에 장소가 오면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장소로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to의 기본 이동이나 방향이다. 어디를 향해서 간다, 이동한다 이고요. at은 어떤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장소에서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입니다. 자, to는 이럴 때 필요하죠. to는 이미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나와야죠. I went to the bank. 나는 은행으로 갔어요. 내가 가면 어디로 가? 어디 가는 방향이 있어야죠. 그럴 때 로가
to죠. 은행으로 갔어요. He ran to his mom. 그는 달렸어요. 뭐 아무 데나 달리는 게 아니죠. 어디 향하는 게 있겠죠? To his mom. 그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어디로죠? She walked to the door. 그녀는 걸어갔어요. 걸어갈 때 어디로 가는 데가 있겠죠? 어디로 갔지? To the door. 문으로, 문 쪽으로. 그래서 to는 어디로 걸어갔어요, 달렸어요, 갔어요 이런 식으로 로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at은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이런 말이죠. I studied. 나는 공부했어요. 어디서 했지? At the library.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많죠. 학교도 있고 내 방도 있고 길거리 카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기 꼭 집어서 이 장소에서 거기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에시 오면은 어디에서 뒤 장소가 오면 거기에서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he bought this book. 그녀는 이 책을 샀어요. 샀죠. 어디서? At the bookstore. 그 서점에서. 그래서 에서 라는 뜻으로 at을 썼습니다. 뒤에 그 특정 장소가 나오죠. We arrived at the airport. 우린 도착했어요. 도착을 어디를 하겠죠? 도착한 장소가 있어야죠. at이 오고 어디에?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at이라는 말은 뒤에 장소가 올 경우 거기에에서 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Let's meet. 만나자.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the coffee shop. 커피숍에서 만나자. 여기 여러분 to 쓸까요? s일까요? 만나는 건 가는 게 아니죠. 예, 이 동작을 보세요. meet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서 s를 씁니다. I'm going. 나는 가고 있어요. The store. 그 상점을 지금 아직 가고 있으면은 어딜 향해서 이거 움직이죠. 아직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므로 이동하고 있죠. 어디로 간다 그래죠. 로가 필요하죠. at이 아니죠. 에 가는 게 아니고 로 가는 거죠. 자, Mark flew Paris. 이게 fly 날다의 과거죠. 마크는 날아갔어요? 뭐 새도 아니고. 이럴 때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다고 얼른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갈 때 이게 지금 이동이죠. 움직이고 있나요? 그죠? 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니까 가는 거죠. 이동을 했으므로 어디로 갔다라고 to가 방향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뒤에 장소가 왔을 때 at은 어디에서 어디에고 그 다음에 여기 장소로 가는 거는 로는 to를 쓰겠습니다. 자, 오늘 at과 to가 뒤에 장소가 왔을 때 to는 어디로 하는 거고 at은 어디에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He returned Australia. 그는 호주로 return해서 돌아갔어. 그 다음에 I seldom eat home. 나는 seldom 있으면 좀채로 하지 않아. 나는 좀채로 집에서 먹지 않아. 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각각의 어울리는 전치사 댓글에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우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치사의 이해 시간인데요. 오늘의 전치사는 by입니다. 자, by라는 전치사 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전치사 by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죠. 자, 모든 전치사가 다 그런데요. by도 역시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by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by의 뜻에서는 어디 가까이, 어디 근처에 있다는 뜻이 있었고요. 또 뭐에 의하여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와 어디에 의하여 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경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로 알아볼까요? 가까이라는 건 근처에 있다는 뜻이죠. 이 여자가 창문하고 가까이에 있죠. 물론 나란히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근처에 있다는 뜻으로 by를 씁니다. 그래서 창문 근처에 서 있으니까요. She's standing by the window. 그녀는 창문 옆에, 즉 창문 근처에 서 있어요. She's standing by the window. 자, 이번에는요, 여기 숲이에요. 이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우리 집이 그 근처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나란히 붙어 있는 건 아니래도 가까이 근처에 있다라는 말, b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니까 나는 숲 근처에서 살죠. I live by a forest. I live by a forest.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뭇에 의하여 라는 뜻, 그런 뜻으로 계속 알아볼 건데요. 뭐뭇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by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시면 이제 많은 경우 by의 의미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뭐뭇에 의해서를 좀 여러 가지로 세분했는데요. 우선 교통수단에 의해서. 그래서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뭘 가거나 하는 거니까요. 이걸 타고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by bus, 버스를 타고서. by train, 기차를 타고. by plane,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자, I go to work by bus. 나는 버스에 의해서 직장에 가, 즉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갑니다. I go to work by bus. They went to Busan by train. 그들은 기차를 타고서 부산으로 갔어요. They went to Busan by train. I will go to 제주 by plane.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갈 거야. I will go to 제주 by plane. 자, 뭐뭇에 의해서라는 느낌으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많이 쓰죠.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언배영 영상 꼭 찾아보세요. 수동태는 되어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되어진다. 그런데 그 되어질 때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지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표현하는 방법으로 by를 쓰겠습니다. The car was fixed by Mark. 자, 여기 이 부분, 동사 부분이 비동사하고 여기에 과거 분사예요. 자, 비동사하고 과거 분사가 같이 있으면은 뭐뭐 되어진다의 의미로 수동태입니다. 그 차는 수리가 되어졌어요. 그 누구에 의해서? 할 때 by를 쓰고 그 수리한 사람 이름 쓰면 되죠. Mark. By Mark, Mark에 의해서 수리되어졌어요. The car was fixed by Mark. 그 다음 This novel was written by Hemingway. 이 소설은 was written, write의 과거분사니까요. 수동태로 쓰여졌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Hemingway에 의해서. This novel was written by Hemingway. The sweater was made by me. 그 스웨터는 was made,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me, 나에 의해서. 이게 전치사니까 by I 그러지 마시고요. 목적격 me를 씁니다. The sweater was made by me. 네, 역시 또 어디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라는 의미로 by를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그 by 다음에 어떤 동작이 ing가 오면 이런 동작에 의해서 라는 의미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I improve my English by watching 언배영. 나는 나의 영어를 향상시켜요. by watching, 봄으로써, 보는 것에 의해서, 즉 봄으로써 언병을 보는 것으로 내가 영어를 향상시켜요. I improve my English by watching 언배영. I stay fit by running. sta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이 상태를 유지하다예요. fit이 건강한 거니까 나는 건강을 유지해요. by running, 달림에 의해서, 즉 달림으로써 나는 건강을 유지해요. I stay fit by running. 또 You can turn on the AC by pressing this button. 너는 AC는요, 에어 컨디셔너, 즉
에어컨을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너는 에어컨을 켤 수 있어. 어떻게? 뭐뭐 함으로써, 뭐뭐에 의해서 프레스가 누르다니까요.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누르게 되면은 AC를 켤 수 있다. 그런 말이죠. You can turn on the AC by pressing this button. 자, 이제 뭐뭇에 의해서라는 어떤 큰 개념은 다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뭇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인데, 제가 여러 가지 경우 좀 모아봤어요. 이런 경우도 의해서죠. 크게 보면요. He is an optimist by nature. nature가 여러분 자연이라는 뜻 말고도 사람의 천성을 말해요. 천성. 그러니까 천성에 의해서 그는 낙관주의자다. 그러면은 천성적으로는 낙관주의자야. 그런 말이죠. He is an optimist by nature. 그 다음에 he's French by birth. 이거는 birth가 탄생이니까요. 어떤 탄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태생이 그렇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는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 프랑스 태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He's French by birth. 그 다음에 I'd like to pay by credit card. 자, 뭐에 의해서인데 이번에는 여기 신용카드에 의해서 나는 pay, 지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슨 돈 같은 거 낼 때 현금으로 내는지 카드로 내는지 할 때 이렇게 by를 써서 뭐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I'd like to pay by credit card. 자, 오늘 여러분 by 전치사의 기본 개념 알아봤죠? 어떤 전치사 하나가 무슨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by의 기본 개념은 두 가지로 우선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어디 가까이 곁에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어디에 의해서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by의 기본적인 개념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전치사 b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A가 How do you improve your English?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영어를 향상시키나요? 공부 방법을 묻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B가 I improve my English. 나는 나의 영어를 향상시켜요.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경우를 써주세요. 어떤 것을 쓰냐면요. by의 동작 ing 뭐뭐 함으로써 비슷한 예문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요. 언병을 봄으로써 이런 예문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by ing 구문으로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치사의 이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hear of 하고 hear about 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r이라는 말은 듣는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듣는다의 의미에서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hear of는요, 가벼움의 느낌. 김치로 치면 겉절이 느낌. 어머,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자, 좀 있으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자, hear about은요, 무거움의 느낌. 김치를 치면 묵은지 느낌이에요. 어머, 이거 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일단은요, 여러분에게 hear of하고 hear about이 어떤 느낌 차이가 나는지 그 큰 이미지나 뉘앙스를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는데요. 일단은 about의 느낌을 좀 알아볼게요. 왜냐면요, hear of하고 hear about하고 다르다는 것은 뒤에 있는 그 전치사의 느낌 때문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bout은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보니까요. 우리말로는 뭐뭇에 관하여 정도의 뜻인데요. 이것이 뭔가 가볍지 않아요. 좀 총체적인 관심이나 총체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어떤 좀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I'm worried about you. 나는 너에 관하여 너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돼.
그럴 때 너에 대해서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너에 대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I forgot all about her. 나는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잊었어. 이럴 때 그녀에 관한 거라는 것은 뭐 그녀의 이름 정도, 그녀의 얼굴 정도가 아니고 그녀에 관한 거라는 것은 뭔가 총체적으로 그녀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라 about에 약간 좀 깊이가 있다는 느낌, 그런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ear of, hear about 어떻게 다른지 hear of부터 알아볼게요. hear of는 제가 그랬어요. hear about에 비교해서 좀 가볍다, 무슨 뭐 겉절이 느낌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hear of의 뜻은 듣는 건데 뭐냐면은 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봤다 정도예요. 예, 좀 약간 깊이가 없죠. 그래서 들어봤어, 들어서 알고는 있어,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다 정도이죠. 예를 들어서 I've heard of the old man and the sea. The old man and the sea, 이게 뭐죠, 여러분? 그쵸?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소설 이름이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거를 책을 안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이름은 많이 유명해서 그런 소설의 이름은 들어본 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책 제목을 들어는 봤어. 읽어보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 have거든요. have 다음에 here의 과거나 과거분사가 heard라서 이거는 과거분사로서 쓰였습니다. have하고 pp 쓰면은 뭐뭐 해봤다라는 경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제목을 들어봤어, 그 정도의 말이에요. 가볍죠? 그 다음에 AB의 대화에서 Have we heard of Squid Game? The Squid Game,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들어는 봤니? 의문문으로 만든 거죠, 이거를. 그래서 have you pp 하면 뭐뭐 해봤니? have you heard of, 들어는 봤니? 그런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니? 정도죠. 자, 그래서 have you heard of Squid Game? 그러니까 B가 yes, but I haven't seen it. yes, 그랬으니까 들어는 봤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I haven't seen it, 그것을 본 적은 없어 라고 얘기했으므로, 자, hear of가 어떤 이름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정도의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bout인데요. 아까 about은 of로 할 때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고, 또 김치로 치면 묵은지라고 했어요. 왜 묵은지일까요? 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죠.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들어만 보고 그 내용은 잘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로이 또 소식을 더 듣는 거를 hear about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I heard about Jane. 나는 제인에 대한 소식 들었어. 이 경우 제인이라는 애 이름은 들어봤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미 제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새로운 소식을 들은 거죠. She had a baby recently. 그녀는 최근에 아기를 낳았대, 이런 말이죠. 자, AB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Did you hear about Linda? 너 린다에 대해서 들었어? 소식 들었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B는 린다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상태예요. 이미 아는 상태죠. 그래서 린다에 대한 소식 들었니? Did you hear about Linda? 그러자 yes, 들었어. I heard about her promotion. 내가 그녀의 승진에 대한 어떤 소식을 내가 들었어. 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다 할 때는 hear about을 써서 제가 묵은지라고 한 것이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있던 존재에 대한 그런 거죠. 자, 오늘은요, hear of하고 hear about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지만 이것을 잘 못 쓸 경우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연산군 아니? 아니? 연산군에 대해서 들어봤어? 연산군이 누군지 알아? 그런 이름 알아? 뭐 이 정도의 말로 Have you heard 뭐 연산군? 여기 연산군 그냥 썼어요. 여기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이번에는요. think of와 think about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배영에서 think of, think about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 주신 우리 구독자분 계신데요.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자, think of, think about 차이는 뒤에 있는 전치사 차이죠. think가 생각하다의 뜻이죠. 생각하다의 뜻인데 뒤에 of가 올 때와 about이 올 때의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했었어요. hear 듣다에 of가 올 때와 about 올 때 아주 비슷하죠. hear of, hear about 비교할 때 제가 가벼움과 무거움, 겉절이 묵은지로 비교했는데요. 오늘도 전치사가 똑같아서 같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think는 생각하다의 뜻이죠. 근데 think of는 언제 쓰고 think about은 언제 쓰는지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of가 올 때는 좀 가벼운 느낌, 이거는 어떤 느낌,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무게를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가벼운 느낌, 김치로 치면 겉절이 느낌, 그리고 about이 오면 about은 좀 무거운 느낌, 생각을 하더라도 좀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치는 묵은지 느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think of, think about의 차이는 전치사 차이이기 때문에 about의 느낌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know about Nietzsche. 이거 니체인데요. 니치 이렇게 발음하네요. 자, 이런 말이 무슨 뜻이죠? 나는 니체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이때 아는 것이 니체의 이름 정도? 그 니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니체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이랄지 히스토리랄지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벼운 건 아니죠. 또 I'm worried about her. 나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을 해. 그럼 그녀에 관한 어떤 점이 많겠죠. 한 가지가 아니겠죠. 뭐 밥은 잘 먹나, 안전하게 있나, 건강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 돼서 about의 느낌은 가볍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뭔가 총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about의 느낌까지 한번 봤으니 우리 think of와 think about 비교해 볼까요? think of는 좀 가벼움, 겉절이, 그러니까 뭐죠? 생각을 하는데 가볍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나거나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about은 좀 무게가 있어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think about이에요. 그래서 think about 같은 거는 잠깐 생각이 떠올랐거나 아니면은 뭐가 기억이 났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깊이 있게 사고해보고 숙고한다는 뜻으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이러한 다른 동사들과 통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contemplate, ponder,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자, 이 정도가 think about과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think of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겠는데요. 자, think of는 가벼움, 겉절이 뭐냐면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생각나, 머리에 생각이 떠올라 이 정도의 말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thought은요, think의 과거형인데요. I thought of, 나는 뭐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 A good way to avoid COVID. good way, 좋은 방법. way가 방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뒤 무슨 방법이냐면 to 동사, to 부정사가 way를 이렇게 자주 꾸밉니다. 무슨 방법? to avoid COVID.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생각이 났어.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I can't think of the actor's name.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배우의 이름, 이건 떠오르다 정도의 가벼움이라서 나 그 배우의 이름이 안 떠올라, 기억 안 나, remember가 안 돼, 이 정도의 말이에요. I can't think of the actor's name. 그래서 think of로 하면은 깊이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작심하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생각이 나, 생각이 떠올라, 기억이 나, 이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out을 한번 넣어볼까요? about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래서 I thought about your proposal. 나는 생각을 했어. 뭐에 대해서? 너의 제안에 대해서. 이럴 때 분명히 그 이전에 이미 네가 나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겠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다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다 of를 넣으면 큰일 나나요? 그건 아닌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I thought of your proposal 정도면은 나 네가 그런 제안 했었지, 그거 생각이 났어, 이 정도의 말이 되는 거고, about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I thought about my future. My future,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조금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다, 그런 의미로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생각, 묵은지 같은 느낌으로 about을 썼습니다. I thought about my future. 자, 우리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언제 think of 쓰고 언제 think about 쓰는지 여러분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 자, A, B의 대화이죠. A가 Did you think about their job offer? 너는 그들의 job offer, 이거는 일자리 제안이에요. 누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봐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너 생각 좀 해봤니? 라고 묻자 B가 Yes, I though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 여기 어떤 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about이 어울리죠. 왜냐면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은 게 아니고 그들이 했던 일자리 제안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좀 해봤니, 깊이 있게,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about이 어울리겠습니다. Did you think about their job offer? Yes, I thought about it. 자, 오늘은요 think of와 think about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자,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이 올지 여러분 댓글에 써주시는 건데요. Out of the blue, 이건 느닷없이 갑자기 I thought more studying abroad. 내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니까 이것은 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이 out of the blue로 봐서 늘 해오던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But 그러나 after thinking it, I gave it up.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쭉 해본 다음에는 결국은 I gave it up. 내가 그것을 포기했어. 자, 여기 문맥에 맞게 of와 about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